네, 안녕하세요. 상호캡슐입니다. 지금 방금 윤석열이 그 임대차 3법 개선책 지시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라는 제목으로 그 브리핑을 했대요.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일 정부 발표 앞두고 임차인 부담 경감 강조라고 했는데, 사실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한대요. 임차인 부담 경감이라고 적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다주택자 부담 경감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대차, 20일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월요일 날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임대차 3법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 무엇인지 점검하라. 이거 그냥 하나만한 얘기 한 거고요. 이날 오전 오늘 월요일 날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임차인의 부담은 이미 덜어준 거죠. 임차인의 부담은 덜어준 게 5%밖에 못 올리고 4년을 살 수 있으니까 이미 임차인의 부담은 덜어준 거고, 어쨌든 임차인 부담 덜어준다고 일단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죠. 임대인 좋게 한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사실은 보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에 대한 혜택을 확대, 이게 핵심인데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도 내일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면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 시행한 지 2년이 돼가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 달에 시행이 됐고, 그때 당시 이제 부칙에 보면은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 전에 전세 예컨대 한 2억 정도에 싸게 살고 있다가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는 거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다가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딱 되는데 내가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옳다구나, 잘 됐다,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2년을 더 전세금 올려주지 않고 쭉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13,000세대가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13,000가구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언제? 임대차 3법 시행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 지금 2020년 8월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22년 8월에는 2020년 8월로부터 임대차 3법 시작된 지 2020년 8월로부터 2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존속 중이던 13,000세대,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 시행될 때 존속 중이던 13,000세대들은 2년은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더 싸게 어떻게 옳다구나 그냥 운 좋게 더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세가가 더블이 올랐으니까 더블을 2억 살다가 4억 줘야 되고 4억 살다 8억 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2022년 8월 지금이어서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14,000세대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보내지 말고 예컨대 5%만 또 상한해서 더 살게 해주면 상생 임대인, 임차인과 상생하는 임대인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근데 봐요. 임차인이랑 같이 잘 살자, 상생하자라고 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임대인은 다주택자예요. 물론 자기가 전세 살면서 남한테도 전세 줘가지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중보다는 두 채 있어서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임대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차인한테 5%만 증액하고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길게 살게 해주는 다주택자 임대인들한테는 너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서 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지금까지는 주택임대 사업자였잖아요. 아예 종부세 하나도 안 냈죠. 근데 그 종부세 하나도 안 내고 이제 거주주택 팔 때 말하자면은 그 비과세 해줬고, 또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해줬죠. 근데 그건 다 주임사 끝나버렸고, 그럼 뭔 혜택 주겠냐? 보유세 절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종부세 얼마 전에 깎아줬잖아요. 공정시장 가입비율 100%에서 60%로 낮춰갖고 다주택자 종부세 깎아줬는데, 그거에 더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5% 상한을 지켜서 장기간으로 임차인들한테 임대주택 공급하는 상생 임대인은 보유세도 깎아주겠다. 혜택이 여기 보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플로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관계부처에서 플로우업
뭐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논의가 오고 가냐면요.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논의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이라고 치면은 송영길도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2년 5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이라고 돼 있죠. 2020년 5월 15일.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때만 서울시장 후보였죠. 그리고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 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자라고 했다. 보유세가 결국 재산세랑 종부세잖아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니까 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럼 결국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부담도 종부세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 송영길 야당이죠. 지금 뭐 거대 야당이죠. 의석수가 더 많죠. 이분의 얘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또 사라졌네요. 이제 오늘 방금 이제 했던 거 상생 임대인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왜냐면 지금 5%밖에 못 올리고 5%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임차인들은 5%만 올라간 채로 2년 더 살 수 있는 게 지금 법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나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임차인이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난 다음에 막 전입세대 열람내역 뜯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한 집주인들을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소송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대인들이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나가요. 나가고 나서 에이 더럽다 그러고 딴 데 가버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상 탈법행위가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동훈 얼마 전에 뭐 삼풍 아파트 그거 뭐 약간 2년밖에 안 살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전세금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 솔직히 물론 법률가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법적으로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탈법행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딱 잡기가 어려워요. 말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애당초 임대인들한테 그렇게 뭐 혜택도 안 주면서 5%만 인상하고 4년 동안 살게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봤자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그럼 5%만 인상해서 4년 동안 살게 해주면 혜택을 줄게. 그 혜택은 뭐야? 보유세를 50% 감면해주겠다. 물론 보유세 50% 감면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송영길 얘기를 종합해봤더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했고 내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 보시면 조금 더 어쨌든 중요한 어떤 팔로우업, 소위 말해서 팔로우업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속보여서 제가 빨리 한번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